자식 성공? 그거 운이 아닙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식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성공하는데,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계속 방황하고 실패합니다. 차이는 뭘까요? 오늘 영상에서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핵심 원칙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자식은 무조건 잘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부모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설계해주고 계신가요? 혹시 이 길이 안정적이니까 이걸 해라, 이 직업이 좋으니까 내가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조언하고 계신가요?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정해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녀는 결국 남의 인생을 사는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이 반드시 자녀에게도 좋은 길일까요? 많은 부모가 자녀가 실패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길을 정해주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자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잃고 책임감 없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선택을 따르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해지고 결국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의견을 내거나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녀가 끝까지 노력하고 성장하는 힘은 자율성에서 나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져야 해라고 말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조언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 경험이 많은 부모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반드시 자녀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때 부모가 미리 정해둔 방향으로만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직접 다양한 선택지를 탐색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든 내가 결정한 만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진로 선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업, 대인관계, 생활습관 등 모든 영역에서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습 방향을 스스로 정하게 하고 성적이 낮으면 그에 대한 원인을 스스로 분석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늦게 자는 습관이 있더라도 부모가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자녀가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곧 성장입니다.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봐라, 내가 하지 말랬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엔 더 나은 선택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항상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다른 환경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길이 자녀에게도 행복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기보다 자녀가 스스로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자녀가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길을 대신 선택해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조언은 하되 결정은 자녀가 하도록 하십시오. 선택과 책임을 반복하며 자녀는 성장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자녀에게 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평생 돈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부모가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된다. 돈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제대로 다루는 능력은 인생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녀는 사회에 나가서 직접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거나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알아서 잘 써라라고 합니다. 혹은 용돈 기입장을 작성하게 하면서 소비를 기록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불릴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자녀에게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하게 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보지 않고는 그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용돈을 받는 것과 직접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든 작은 창업을 해보든 자녀가 돈을 직접 벌어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비 습관을 제대로 형성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도 소비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자녀가 충동적으로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지 않도록 돈을 쓸 때마다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은 다르다라는 개념을 강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쓸 때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신용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대출을 쉽게 생각하면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이란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라는 점을 자녀가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신용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모으고 불리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자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저축의 개념을 배우고 투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모가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면 자녀와 함께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을 저축하면 1년 뒤에 얼마가 될까? 이 주식은 왜 올랐을까? 같은 질문을 던지며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결국 사회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제대로 다루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경제적 독립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올바른 돈 관리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부모가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돈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녀가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바로 내 새끼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과도해질 때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게 되고 이로 인해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삶을 부모가 결정하려 하거나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것은 결국 자녀의 인생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와는 전혀 다른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키웠다고 해서 자녀의 인생까지 통제할 권리는 없습니다.
자녀를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부모의 뜻대로 이끌어가려 하면 자녀는 반발심을 갖거나 자존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다 보니 자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게 되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특정 직업을 강요하거나 특정한 삶의 방식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직업이 안정적이니까 선택해야 한다. 너는 이 정도 성적은 받아야 한다. 이런 친구들과 어울려야 한다와 같은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요가 지속되면 자녀는 점점 자신의 의견을 내기 어려워하고 모든 선택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항적으로 행동하거나 부모와의 관계를 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가 너는 너의 인생을 사는 독립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야 합니다. 자녀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가 나서서 방향을 정해주기보다는 자녀가 직접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생각하기에 이 길이 더 나은데, 이 방법이 맞는데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모의 기준일 뿐, 자녀에게는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선택이 부모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자녀가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경험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배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부모는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는 내 인생의 조력자일 뿐, 내 삶의 주인은 너다라고 자주 말해주면 자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은 단순히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고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무조건 칭찬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일까요? 물론 부모가 자녀를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준 없이 무조건적인 칭찬을 반복하면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는 뭐든 잘해, 대단해, 최고야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자녀는 자신이 특별한 노력 없이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때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큰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칭찬에만 익숙해진 아이들은 학교나 사회에서 냉정한 평가를 받을 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집에서는 늘 칭찬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신감이 무너지고 도전을 두려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해야 할 올바른 칭찬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태도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거나 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역시 대단해, 넌 최고야 라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결과만 강조하는 칭찬은 자녀에게 나는 결과가 좋을 때만 인정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실패를 극복하기보다는 피하려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칭찬을 할 때는 과정과 태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시험을 잘 봤다면
내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었으니 다음에는 더 나아질 거야라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는 결과보다는 노력과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가 좌절하면 무조건 위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위로보다는 실패에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경기에서 패배하거나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 괜찮아. 내가 배운 게 있으면 성공한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할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올바른 칭찬이란 단순한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동기를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를 인정하고 과정 속에서 배운 점을 칭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격려입니다. 부모가 나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고 있어라고 말해줄 때 자녀는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며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칭찬은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자녀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무조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칭찬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고 올바른 칭찬을 통해 자녀가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책을 많이 읽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 본인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자녀는 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입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따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늘 불평하고 게으른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그런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변화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부모부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그것을 보고 스스로 변화하려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책을 읽는 습관이 있다면 자녀도 독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학습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TV만 보면서 공부 좀 해라라고 하면 자녀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행동이 일관되지 않으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녀가 성실하고 주도적인 태도를 갖길 바란다면 부모부터 그런 모습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령 부모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운동을 꾸준히 하면 자녀도 건강을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자녀도 인간관계를 더 원만하게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불평과 핑계를 자주 대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 역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쉽게 포기하거나 남을 탓하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항상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 운이 나빠서 이렇게 된 거야, 원래 우리 집안은 이런 거 못해라는 말을 한다면 자녀도 무의식적으로 이런 사고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는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기보다 환경 탓을 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모의 역할은 단순히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롤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자녀에게 기대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그 모습을 보고 자신만의 목표를 찾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독서를 하고 배우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학습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부모가 먼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배우는 존재입니다. 자녀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면 먼저 부모 자신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부모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나부터 성장하는 부모가 되자라는 다짐을 실천할 때 자녀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면 자식은 무조건 잘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찾아가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